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계속받는 암보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청자님들께 정보를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속받는 암보험 하면은 여러 가지들이 있을 겁니다. 뭐 생활비 받는 암보험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뭐 재진단암도 있을 거고, 이차암도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을 통틀어 가지고 간략하게 이해하시기 편할 수 있게끔 제가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사망 순위를 봐야 되겠죠. 이거는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많은 시청자님들이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대한민국 사망 요인 중에 1위부터 10위까지 쭉 나열하는 데 있어서 여성이건 남성이건 부동의 1위는 암입니다. 그래서 이 암이라는 질병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평소에 살면서도 내가 제일 많이 관심 갖고 주의 깊게 여기고 걱정하는 질병 중에 하나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암에 대한 준비는 사실 몇 번을 얘기하더라도 정말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질병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망 요인 1인 이 암에 대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암보험을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은지, 그중에서 계속받는 암보험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암보험의 먼저 히스토리를 좀 간단하게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보험이 지금 최근에 있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10년 전, 20년 전에 보험을 준비하시는 시청자님들 계시기 때문에, 자, 처음에 보험이 나오고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는 이제 연만기 중심의 암보험이 판매가 됐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뭐 만기가 80세, 90세는 없었을 거고요. 70세, 짧게는 60세까지 이렇게 보장이 끝나는 시점이었겠죠. 대신에 갑상선이나 기타 피부암 이런 것들이 지금은 유사암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일반암으로 보상을 받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죠. 2000년대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는 암보험사 각 사별로 제출 시에 100세 보장, 그리고 유방암, 전립선암 이런 것들이 차등화 지급되고 현실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방암이나 전립선암들이 차등화되면서 보험에 대한 이슈가 조금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암들을 일반암이 아닌 소외암으로 분류하기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2011년도 이후에는 100세 보장, 그전에도 100세 보장이 있었지만 역시나 같이 2010년대부터 2011년대 이후까지 같은 맥락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다가 2014년도에는 암, 전이, 재발 등이 보장되는 재진단암이 화두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기부터 4기별로 스테이지암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고령화에 따른 노인 및 유병자에 대한 간편 심사가 사실 시작되면서 2014년도 이후에 굉장히 보험의 다각화가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현재까지, 그러면서 2019년도, 2020년도까지는 유사암 가입 금액이 크게 확대됐어요. 근데 이거는 올해 들어서 2020년도 들어서 이것도 많이 다운됐죠. 그리고 간편심사암이라는 것이 굉장히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뇨나 고혈압 이런 질병들이 있어도 보험을 가입하시는데 그전에는 제약이 많았는데 현재는 큰 제약이 없다는 거죠. 거기에 부위별 암 진단에 대한 상품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암보험을 전체를 통틀었는데 이제는 부위별로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암보험들이 나온 거죠. 쉽게 말해서 미니암이라고 하면 되겠죠. 나는 위에 대해서 좀 더 보장을 받고 싶다, 간에 대해서 보장을 받고 싶다 하면은 그 부분만 보장이 되는 암보험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암보험에 대한 히스토리를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봤고요. 연령별로 암 발병 분포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표를 보시면은 이 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시는 게, 이 표를 이해가 되시면은 보험료도 이해가 되시게 될 겁니다. 파란색 그래프가 이제 남성입니다. 빨간색 그래프가 여성. 이 초록색은 이제 공통입니다. 근데 보시면은 여성의 경우에는 20대 중반부터 해가지고 평균 이상 남성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죠? 그러다가 50대가 넘어가면서 서서히 증가합니다. 근데 남성의 경우에는 40대 중반 이전까지는 사실 암 발병률이 평균치보다도 밑돕니다. 그러다가 50대 들어서면서 급격하게 올라가죠. 급격하게. 그래프가 급격하게 상승. 남성의 경우는 가장 많이 발병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 표를 제가 왜 주의 깊게 보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이 시점부터 보험료가 남성의 경우는 굉장히 많이 비싸집니다. 그러니까 30대, 40대랑 50대랑 보험료 차이가 크게 달라지는 거죠. 그 달라지는 이유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발병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여성의 경우는 보시다시피 20대부터 50대부터 20대부터 쭉 뒤로 가서 계속 이제 발병 빈도가 높아지다가 서서히 올라가는 거 보시면은 보험료의 차이도 연령이 증가한다고 해서 그렇게 많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표를 참고하셔가지고 보험을 준비하신다면은 좀 더 효율적으로 준비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표를 이해하시면은 이 이후에 보험료 예시표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우리가 많이 암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가족력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게 정확한 지표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이제 통상적으로 암센터에서 나오는 그 자료를 제가 간단하게 공유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암의 경우 부모 형제 중에 대장암 발병 시 본인은 2~3배가 증가한다. 그러니까 부모 형제 중에 대장암에 걸린 이력이 있으면은 내가 대장암에 걸릴 확률이 2~3배, 일반인보다 2~3배 높다는 거죠. 간암의 경우도 한번 보시면은 가족력이 있는 경우는 2.5배. 또한 가족 중에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 바이러스가 보유한 경우에는 70배 정도 높다고 하네요. 그래서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 보균자들은 더더군다나 좀 더 현재는 괜찮더라도 암보험에 대해서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난소암의 경우는 유방암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 2배가 높아진다고 하네요. 난소암과 유방암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유방암의 경우에는 묘한 이제 통계가 나오는데요. 5년 생존율이 91.5%입니다. 그러니까 생존율은 굉장히 높은데 유방암 환자의 6에서 20% 정도가 재발 또는 재발의 20%가 5년 이후에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니 유방암 같은 경우는 재발이나 다시 완치되는 시점인 5년이 지난 다음에도 재발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방송에 보면은 헐리우드의 유명 여배우가 유방을 절제하는 수술을 하는 것도 이런 맥락으로 이해가 되실 거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계속받는 암보험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받는 암보험의 변화. 최초에 계속받는 암보험은 지금 나온 거는 아니고요.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차암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차암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제 2년 또는 5년 이후에 원발, 재발, 전이, 지속의 이유로 암 진단 확정 시에 1회 지급한다고, 실이 지급하고 종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암하고 틀린 게. 일반암 진단비, 첫 번째 가입된 일반암 진단비 한번 받고 과거의 이차암 같은 경우는 회사가 정해놓은, 가입할 당시에 정해놓은 이 기간이 지난 다음에 내가 만약에 내 몸속에 암세포가 존재한다. 그러면은 1회 더 주고 끝난다는 거죠. 1회 더 주고. 그러면은 사실 과거 이차암 같은 경우는 많이 가입되어 있는 시청자님들이나 고객들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이차암을 한 번 더 가입할 바에는 최초에 원발암, 처음에 암 진단 주는 그 진단금을 좀 더 높이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되어졌기 때문에 사실 이차암은 그렇게 화두가 되어가지고 붐을 일으키지는 못했습니다. 어찌되었건 계속받는 암보험의 시작은 이차암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또 하나, 이차암은 최초에 발병된 기관이 아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같은 생식기인 소화기 계통이 아니고 다른 계통으로 전이가 돼야지만 진단금이 지급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대장이랑 위가 아닌 또는 생식기로 가야 된다든지 그러니까 소화기 계통에서 발병된 암이 생식기로 전이가 된다든지 다른 쪽으로 다른 기관으로 전이가 됐을 때 진단금을 준다는 항목도 있으시기 때문에 이차암 진단비가 만약에 자기 보험에 시청자님들께서 있으시다고 하면은 약관을 한 번 더 꼭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이차암 진단비에서 좀 더 진화돼 가지고 재진단암, 이차암이 아닌 재진단이라는 진단 특약으로 나온 시점에는 최초의 암 진단 후에 1년 또는 2년마다 진단금이 계속 지급됩니다. 2차암과 1차암의 가장 큰 차이는 요겁니다. 1회냐 계속이냐. 2차암은 한 번 주고 끝나는 거고 재진단암은 계속이에요. 그러면은 계속이라고 하면은 횟수에 제한이 없는 거죠.
내 몸속에 암세포가 있으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 몸속에 암세포가 있다는 얘기가 어디 있어? 보시면은 조건에 원발, 재발, 전이, 지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경우를 말고 제 몸속에 첫 번째 암이 발병되고 나서 두 번째 만약에 내 몸속에 암이 남아있다. 이 네 가지를 제외하면 존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 첫 번째 암이 발병되고 회사가 정해준 1년 또는 2년 이후에 내 몸속에 암세포가 남아있다. 근데 그 남아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재발이 됐건 전이가 됐건 처음에 걸렸던 암이 지속이 됐건 원발암이 됐건 계속 나오면은 무조건 준다는 거죠. 그러니 재진단암 같은 경우는 굉장히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암 첫 번째 진단금 받는 거랑 별개로 부과해가지고 준비하시면 굉장히 안정적일 거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재진단암 예시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1년마다 지급되는 재진단암을 가입했어요. 1년마다 계속 준대요. 계속. 예를 들어서 2016년도 1월 1일 날 제가 암에 발병이 됐습니다. 근데 이 암이 2018년도 죄송합니다. 이게 1년마다가 아니고 2년마다. 예시를 제가 2년마다 했습니다.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2년마다 주기 때문에 제가 표를 2년마다 준비했고요. 1년마다 주는 회사는 이 기간을 1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6년도 1월 1일 날 암에 걸리고 2018년도 1월 1일 날 최초 발생한 암세포가 남아있다. 남아있다는 유지잖아요. 유지에 해당되는 거죠. 첫 번째 걸린 암이 그대로 남아있는 유지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이때 재진단금이 지급됩니다. 지급. 그리고 나서 2020년도 2년이 지난 1월 1일 날 최초에 발생한 암세포가 역시나 남아있거나 또는 재발이 됐어요. 재발이 됐다고 쳐보겠습니다. 이 기간에 치료가 돼가지고 없어졌었어요. 치료가 돼가지고 암이 없었습니다. 근데 2020년도에 다시 재발됐거나 했을 경우에도 또 지급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첫 번째 암에 걸린 이후에 2년마다 또는 이 기간이 1년마다인 경우에 계속 어떤 이유가 됐건 간에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암에 걸렸을 때 암 진단금을 얼마를 준비해야 될지 사실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5천만 원도 적은 것 같고 2천만 원도 적은 것 같고 1억도 적은 것 같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재진단암을 준비한다고 하면은 암 진단금을 최초에 걸렸을 때 첫 번째 지급되는 진단금을 어느 정도 준비하고 재진단암을 설정해 놓는다고 하면은 좀 더 안정적으로 준비가 되어가지고 걱정이 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면 보험료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료 예시는 1년마다 주는 회사와 2년마다 주는 회사 두 가지를 한번 예시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잘 설명 들어보시면은요, 남성과 여성과 연령대를 비교할 건데요. 이 표를 보시고 설명을 들으시다 보면은, 이거는 내가 이쪽으로 선택하는 게 좋겠는데라는 생각이 판단되어질 겁니다. 먼저 1년마다 주는 회사를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입 내용은 일반암 진단비 1,000만 원, 재진단암 진단비 1,000만 원, 유사암 진단비 1,000만 원이라고 정해놨을 때 이제 1년마다 주는 H사 같은 경우는 이제 괄호치고 제가 빨간색 한 거는 얘를 재진단암을 비갱신형으로 선택할 수도 있어요. 이거를 갱신형으로 20년 갱신형으로 선택했을 경우 그 경우에 예시표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에 빨간표 위에 있는 거는 비갱신형으로서 납입이 끝나고 더 이상 납부가 안 되는 거. 40세 기준 남성으로 보시게 되면 52,000원 정도 나오고요. 여성은 35,000원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50세를 기준으로 보면은 남성은 68,000원, 여성은 39,000원. 60세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남성은 81,000원, 여성은 33,000원. 보시게 되시면은요, 남성은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데 여성은 보험료의 변화가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표 있죠. 여성은 20대 중반부터 해가지고 서서히 올라가는데 남성은 50대 이후에 급격하게 올라간다고. 그래서 거기서 보시는 것과 같이 보험료의 차이도 발생되는 거죠. K사의 경우에는 2년마다 지급되는 겁니다. 재진단암이.
여기는 비갱신형을 따로 같이 접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갱신형을 따로 접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비갱신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40세의 경우에는 4만 원, 여성은 2만 8천 원 정도 되고요. 50세의 경우는 5만 5천 원, 3만 5천 원, 60세는 6만 천 원, 2만 9천 원 정도 되시는데 요거 보시게 되면은요. 남성의 경우에는 2년마다 주는 회사와 1년마다 주는 회사가 보험료가 큰 차이가 있어요. 그죠? 보시면은 왜? 당연히 1년마다 주는 회사가 보험료가 비쌀 거라고 생각되어지거든요. 근데 여성의 경우에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보험료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이제 50세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한 4천 원 정도? 4천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60세 기준으로 보게 돼도 한 4천 원 정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1년마다 주는 회사와 2년마다 주는 회사가 4천 원 정도 차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1년마다 주는 이 H사를 선택하는 게 낫겠죠. 남성의 경우에는 보험료 차이가 크기 때문에 뭐 1년마다 주는 회사와 2년마다 주는 회사는 나의 경제적인 상황에 맞춰가지고 현재 내가 가입되어 있는 보험 내용을 보셔가지고 조절하면 되겠지만 여성의 경우는 재진단함을 준비한다면 당연히 1년마다 주는 회사가 유리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자, 재진단함만 보험료를 간단하게 한번 비교해 보면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만 남성의 40대부터 50대까지 비교해 보시면은 이렇게 재진단함만 1년마다 주는 회사가 되겠죠. 얘는 2년마다 주는 회사가 됩니다. 근데 여성의 경우는 남성과 비교했을 때 많이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요걸 참고하셔가지고 보험을 준비하시면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나에게 실정에 맞는 보험 재진단함을 준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재진단함이나 이차함이나 계속받는 암보험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서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재진단함 진단비를 활용하여 지속적인 암치료에 대비하자. 지속적인 암치료비라는 것은 재발이나 또는 뭐 수술, 항암 치료 비용들이 발생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재진단함을 통해서 계속 받으면은 내가 치료받는 데 있어서 좀 더 효율적으로 걱정 없이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 가입 시에 납입 면제 여부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납입 면제 여부. 그리고 갱신형과 비갱신형이 혼합해서 준비할 수 있는 회사도 있다. 그러니까 나의 경제적인 상황과 내 현재 가입되어 있는 암보험에 대해서 요거를 좀 더 추가한다고 했을 때는 요것들을 혼합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 두 번째,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차함과 재진단함 담보에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차함하고 재진단함은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차함이 되어 있으니까 재진단함이 되어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차함과 재진단함의 내용이 많이 다르니까 요거 꼭 참고하셔서 확인하시고 준비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마지막으로 성별에 따른 보험사별 보험료의 차이가 발생이 된다. 요거 주의하셔가지고 본인의 실정에 맞게끔 준비하신다고 하면은 암보험 하나를 준비하더라도 좀 더 효율적으로 나한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제가 1년마다 주는 회사, 2년마다 주는 회사만 비교했지만 좀 더 다양한 회사들을 비교해가지고 보신다고 하면은 정말 더 유리한 보험을 준비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상 강의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